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기사 해석하기 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목 K원자력의 부활 가능성,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언제 매수해야 할까? 원자력 발전 연일 신문 보도를 보면 잘 되고 있죠. 탈원전 폐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로 폴란드, 체코 등등 수출 가능성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주식 언제쯤 사야 할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5월 16일 저에게 한 분이 메일을 주셨어요. K원자력 관련 대표주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이 주식을 좀 고가에 매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계속 다른 주식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주식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 미국 방문하셨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잠깐 반등하는 타다가 다시 꼬꾸라졌는데 물타기를 언제 했으면 하는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K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일 때가 됐는데 언제 추매해야 할까요? 이렇게 결국 메일을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16일 아마 이 기사를 보시고 정오 점심시간 근처에 메일을 주셨으니까 이 기사를 보시고 이제 좀 주가가 움직일 만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 기사 제목 탈원전 폐기 1년 후 친원전 결과 이런 반전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르포 기사입니다. 2.9조 계약에 활기를 되찾은 두산공장 가보니, 이런 기사에서 아주 좋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최근 1년간의 주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산 에너빌리티 윤 대통령의 취임식 근처, 대선이 끝나고 취임식 근처에서 2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5월 17일 오늘 종가는 15,770원입니다. 바로 앞에 일주일 전쯤, 2주일 전쯤이죠.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직전에 저렇게 좀 2만 원 가까이 갔다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의 메일을 결론 내면 19,000원대 사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에, 작년이겠네요. 작년에 매수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한 대로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 많습니다. 원자력 수출 성과, 이게 4월 27일에는 미국 방문 전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중심으로 우뚝 섰다. K원전 수출 박차, 이렇게 나왔고요. 5월 15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1년, 원전 산업 동력 살리고 수출 드라이브. 이 수출 드라이브 기사 참 많습니다. 폴란드, 체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저기 아랍이죠?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거기에서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폴란드, 체코, 이게 조만간 수출한다 기사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출 기사만 있던 게 아니라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방미 원전 외교 놓고 원전업계에서 감론을 박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분께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공동성명을 발표한 내용을 보고 해석이 이렇게 양분됐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독자 수출 불가로 해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의미 없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 원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도 나와요. 한미 원전 수출 공동성명은 사실상 수출 금지 메시지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지금 체코, 폴란드, 그 다음에 그 수출 기사는 계속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잘해보자 이렇게 합의했는데 왜 기사들은 갑론을박이고 수출 금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걸까?
그래서 한편으로 또 한 가지 있어요. 왜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수출한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데 지들이 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원자력 수출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정말 장밋빛 기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산 에너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빠져서 취임 직전으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왜 장밋빛 기사에도 주가는 하락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공동성명은 사실상 수출 금지 메시지다. 그 기사 안에 어떤 내용인지 좀 퍼와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재권 존중 문구, 즉 한미 공동성명에 양쪽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 이 문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서는 지재권 존중 문구는 더 심각하다. 이미 한미강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 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지재권 존중을 새로이 담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우리나라 기술로 수출한다는데 미국이 왜 시비를 걸 것이며 또 소송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수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은 크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바로 원전 시스템 설계입니다.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 디자인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질 때 건축 설계를 먼저 하잖아요. 그 시스템 설계를 하고 나머지 설계대로 건설하는 거, 뭐 시멘트로 발르든 뭐 철골 구조를 하든 공장을 짓는 거죠.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 수력 원자력 이 공사에서 갖고 있는 이 수출할 수 있는 원전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수출 원전 시스템은 이 설계 기술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어렵냐? 왜 그냥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동반 진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 비용이 100이라고 할 경우 시스템 설계 비용이 50%, 나머지 50%가 설계대로 공장, 콘크리트로 짓는 거라고 합니다. 즉 50%, 100원의 수주에서 50%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버리면 나머지 50%로 공장을 짓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전체 마진의 30%를 미국이 가져가 버리는 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나머지로 원자력 발전소 진짜 지면 영업이익률이 30% 나오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30%를 띄워주고 공사를 한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니 못합니다. 왜? 수익성이 안 나와서 앞으로 들어온 거 뒤로 까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5월 15일에 이제 갑론을박이 되니까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전 수출 과연 경제성 있나? 이거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은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를 동원해 차세대 한국형 원전 ARP 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3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아니 한수원이 수출한다고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도 반려했습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외국 기업인 한수원이 아니라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민간 에너지 기업과 원전 개발을 협력키로 해 사실상 수주나 다름없는 것처럼 신문들이 밝히고 있지만 정작 원전 수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료를 받아야 되겠다. 안 줘? 그럼 니네 못해. 이렇게 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수출을 하든 안 하든
미국 기업하고 같이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 원하는 설계들을 지불하고 그걸 공사를 한다 해도 경제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힘들게 가서 남 좋은 일 시킬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소프트웨어, 원전의 설계 기술, 그 지적재산권 없이 하드웨어 수출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 보셨으면 결론 나오죠. 물려있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물려있다고 가격 내려갔다고 물타기 하면 안 되죠. 물은 마시라고 있는 거지 타는 건 아니죠.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분 손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손인데 답답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미국과 합의를 통해서 혹시 경제성을 상당히 양보한 상태에서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사 이런 게 나오면 주가는 호재를 인식해서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반등을 한다면 탈출해야 될 시기로 보고 무조건 빠져나와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팩트를 제대로 파악해야 여러분들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상승미수였습니다.